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56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그리고 우리 취재기자 박진중 기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세욱 팀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또 스트레이트 후에 자리를 채워주신 현영준 데스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남상호 데스크에 이어서 데스크 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 주셨는데 사실 오늘 녹화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제가 왜 죄송합니다. 우리 박진중 기자가 그 유독 그 멘트 하나가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녹화가 좀 제법 오래 걸렸는데. 원래 법의 취지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원래 법 취지가 횡령이나 대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막자는 건데 이런 해석이라면 재벌 총수들은 앞으로도 다 빠져버리겠죠. 빠져나가겠죠.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해석이라면 죽겠지. 네, 또 다 추억이에요. 예. 너그럽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죠. 내가 외웠어. 그 멘트를. 자, 오늘 저희가 다뤘던 이야기는 뭐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도 또 연관이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사실. 그 재벌 총수들에게만 유독 관대한 사법 시스템, 네. 이제 검찰과 법원 그리고 또 행정부의 얘기를 좀 다뤄봤는데요. 일단 제가 태광부터 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취재하면서 어땠는지 좀 얘기를 드릴까요? 태광이 그러니까 큰 기업, 삼성, SK 뭐 이런 기업들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관심들이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계열사도 19개나 되고 정말 큰 회사인데 그 안에서 회장이 해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해먹은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최근에도 여전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관련된 수사들이 검찰에서 있었는데 검찰에서 기소조차 안 되는 것들도 있었고 무혐의 받은 것도 있었고 약식 기소로 된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막상 취재해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대기업에서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치하고 와인을 그러니까 팔아서 너무 이게 좀 자잘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자잘한 줄 알았는데 너무 비싸. 일단 명품 김치가 너무 비싸요. 그 모 호텔 김치가 제일 비싼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거기보다 좀 더 비싸게 판 거죠. 와. 그 당시에 조사 결과도 이제 비교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김치, 고급 김치랑 다 비교했는데 네. 그거보다 재료가 좋거나 맛이 더 좋은 것도 아니지만 가격만 비싼 것들. 그러니까 이거 밑에 계열사 입장에서는 안 살 수가 없는 거고 강매니까. 그렇죠. 와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장님의 쌈짓돈으로 네. 가기가 되게 쉬운 구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렇다 보니까 또 강매가 되고. 네. 근데 이게 만들 때도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김치 만들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김치를 만드는 시설조차 적법한 허가 시설이 아니라 골프장 안에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디들 시켜갖고 처음에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캐디분들을 동원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김치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주문량이 이제 계열사한테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양이 많아지니까 주변에 이제 어떤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 시설도 규정 안에 들었던 시설이 아니다라는 조사가 있었죠. 이야. 뭐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도 많이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일단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문제가 이 와인이 조금 그 검색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와인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와인 사셨던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이제 계열사 대표였는데 직원 시켜서 검색했더니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찾긴 찾았는데 자기는 10만 원에 샀는데 그 와인 7,000원으로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뭐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그렇지 뭐 그 생산 연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와인 가격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뭐 와인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10만 원 정도면요 상당히 고급 와인입니다. 그렇죠. 뭐 요즘 2, 3만 원만 넘어가도 좋은 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7,000원짜리 근데 그게 10만 원에 받았다. 라고 이제 그 당시에 검색했을 때 직원이 얘기했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일감 몰아주기인데 그렇죠. 보통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면 뭐 이를테면 무언가
제조하는 업체, 네. 기업에서 그 제조하는 업체 제조물, 상품을 어차피 날라야 되니까. 그렇지. 운송업체에 그 운송을 맡긴다. 그래서 뭐 일감을 갖다가 그 운송업체에 몰아주는데 그 운송업체가 뭐 이를테면 재벌 회장들의 뭐 사기업 같은 그렇죠. 그런 구조여서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조금 이거 참 민망합니다. 예. 제가 이호진 전 회장님처럼 이렇게 돈이 많았다면 이 김치를 그걸 만들어서 그냥 주지 않았을까 직원들에게. 그렇죠. 정말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직원들이. 네. 와인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냥 다 주고 이랬으면 미담으로. 그렇기 미담으로 때문에 우리 현영준 데스크는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걸 다 나눠줄 생각을 하시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재산이 1조 6천억이 되려면 이거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그 차이인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이 티시스라는 이 계열사 뭐 지금은 뭐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은 그 계열사로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데 지분 정리만 좀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호진 전 회장의 가족들이 다 나눠서 10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도 경영을 하겠다는 명목하에 지분들을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그걸 좀 봤거든요. 재무제표를 분석해 봤는데 여전히 계열사에서 받는 업무들,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주는 매출이 높더라고요. 계산해 봤더니 한 70% 정도는 여전히 여전히 매출이 높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태광 측의 반론은 소개를 좀 하고 갈 텐데요. 일단 태광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와인이건 김치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 적법한 계열사 간의 거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과징금이 부과됐거나 하는 것도 지금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 얘기할 때는 주로 건설 쪽에서도 참 얘기 자주 많죠. 나왔던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계열사를 하나 둬 가지고 뭐 이렇게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거는 그쪽으로 다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였는데 정말 와인이나 김치는 이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근데 이게 액수가 제법 다 하니까 꽤 되더라고요. 꽤 됐습니다. 양도 엄청 많고요. 512톤 정도였던 것 같아요. 500여 톤. 500여 톤을 생산했고 대부분 다 계열사에서 했는데 그게 한 90여억 원? 뭐 그 정도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은 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취재를 시작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황당하게 이호진 전 회장만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힘든.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차명주식. 네, 그렇습니다.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도 다 냈다. 근데 얼마를 냈는지는 밝힐 수 없다. 이것도 사실 검찰 쪽에서 조사해보면 사실 나오는 건데. 그렇죠. 다 나오고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만나고 취재했던 변호사는 우리 일반인들은 500만 원만 넘는 그런 벌금을 받아도 재판으로 넘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호진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3억의 이제 벌금을 내게 되는데 전혀 재판을 안 받고 약식 기소라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 얘기도 있던데요? 그 황제 접견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로 전에 좀 전에 이제 확인을 한 건데 국회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호진 회장이 2018년 12월에 이제 다시 재수감이 된 이후로 변호사를 얼마나 만났냐 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총 횟수가 477회래요. 근데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2018년 12월 이후로 지금까지 형을 살고 있는 기간이 한 900여일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휴일 빼고 900여일이 안 되니까 이틀에 한 번은 변호사를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입에 담기 좀 민망합니다만은 그 변호사들이 이런 그 기업 총수들이나 이런 분들 거의 그 비서처럼 그런 걸로 집사 변호사라고 하죠. 그런 얘기들이 또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477일을 이제 서초동에 뭐 지금 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제 접견 변호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계속 매일 가서 기업인들이 있던 뭐 이 소위 말하는 의뢰인들하고 말동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 구치소 방에 안 있고 나와서 접견실에서 이런 이제 조금 편의를 봐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죠. 참. 그래서 2019년인가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황제 접견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럴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본 건데 여전히 그랬다. 여전히 그랬다. 의심은 또 확신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우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네. 정말 뭐 가석방이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때부터 뭐 워낙 정치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네.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뭐 가석방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당시 법무부의 입장이었고 네. 그거는 뭐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이게 60%를 넘기면 가석방 요건이 뭐 되는 거다. 뭐 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바로 출근하셨더라고요. 네. 특경법이죠. 특정 경제 가중처벌. 네. 네. 그걸 위반한 이제 기업의 경영자, CEO 등 그쪽에서 이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제 자기가 맡은 분야에 경영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바로 그날부터죠. 그날부터 그렇죠. 이제 본사로 출근을 하면서 그리고 또 240조 원이라는 아주 큰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지금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240조 원을 푸는데 오너 내지는 역시 총수가 그 결정을 안 하고 그 돈을 어떻게 누가 함부로 움직이겠어요. 네, 사실.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이번 아이템을 다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비단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봐주기 논란, 이중잣대 논란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뭐 어떤 분편처럼 그때마다 벌떼처럼 사실은 예전에는 보도도 나오고 비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좀 무덤덤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지겹더라도 누군가 한 곳 정도는 비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아이템을 다루게 된 거죠. 전에 제가 PD 수첩 내레이션 했을 때도 그런 아이템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 공식이 있잖아요. 1년 6개월에 3년. 그러니까 1년 6개월,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 다음에 3년에 5년. 네.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날 그 드라마나 이런 패러디에서도 많이 합니다만은 무조건 일단 휠체어에 앉으시고 네.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네, 네. 아픈 채로 이제 들어가셔서 네. 나오셔서는 바로 차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서 내려가시는 그런 이 재벌 총수들의 모습들 우리가 정말 클리셰처럼 뭐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되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인 거죠. 예. 예, 그리고 더 안 좋은 문제인 거죠. 전혀 그렇죠.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저는 이번에 조금 놀랐던 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형이 확정된 게 아마 1월일 거예요. 네. 네네. 1월에 확정되자마자 언론에서부터 군부를 떼기 시작합니다. 네. 가석방 되느냐, 특별 사면 되느냐. 그렇죠. 끊임없이 다른 언론들에서 가석방이 돼야 될 이유 또는 뭐 면죄부를 줘야 될 이유를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먼저 네. 맞습니다. 네. 조건을 조성해주고 결국 예상대로 8.15의 가석방 이런 식의 흐름이 조금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오케이라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반대하는 분들도 시민단체부터 뭐 변호사 단체들도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수의 언론들이 여론은 석방을 원한다라는 식의 기사를 정말 끊임없이 재생산을 했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꼭 나와야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었던 거는 사실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법 집행,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뭐 예외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강했지만 그렇죠. 또 이제 우리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한번 구속이 됐다가 네. 나온 전력도 있고 특히 이제 대만의 TSMC인가 그 대만 반도체가 규모 면에서 삼성전자를 이제 추월을 해서 아예 그렇죠. 따돌리는 상황이었고 또 미국에서 갑자기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고 미국 바이든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딱 그런 시점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반도체를 잡겠다고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저렇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총수를 지금 저렇게 가둬놓고 있으면 게 맞는 거냐라는 것들이 아마 여론화 되게 많이 됐다고 저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네. 뭐 기사도 그런 기사가 있고 또 댓글도 그런 댓글이 있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사면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국민 여론이 거기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아마 그걸 지켜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도 기회비용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국민들도 있고 또 그와 반대의 또 주장을 하는 국민들도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또 박진준 기자가 오늘 보도한 것처럼 이게 선례가 될까봐.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 만나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차라리 당당하게 취업 그 제한을 풀어달라고 신청하고 절차대로 밟아서 그거 이제 판단은 뭐 법무부에서 하겠죠. 절차대로 밟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면 좋지 않았겠냐. 이거는 뭐 법 위반도 아닌 것 같고 법 위반인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무보수니까 뭐 그런 상황이니까 거 아니냐 약간 겸연쩍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천하의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 임원이겠어요? 등기 임원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정도 월급은 안 받으셔도 되죠. 주식이 다 자기 건데 지금 뭐 최대 주주인데. 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출입증은 어떻게 줄까? 얼굴이 출입증은 어떻게 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자동으로 모르겠네. 전화 이렇게 출입카드 되지? 자동으로 열리겠죠. 자동으로 열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중근 회장 이 인물은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인터뷰를 하러 전문가들 많이 만나 뵀는데 다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이 회장님 참 죄질이 안 좋아요. 이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마치 회사 돈이 개인 돈인 양 그것도 용도가 다양합니다. 막 개인 책 출판을 위해서 쓰고 아들 밀어주는 데 쓰고 또 매제 뭐 세금 대신 내주는 데 쓰고 그리고 사실 뭐 재판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지만 부영이 만든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주택들의 그건 문제가 컸죠. 시공 문제. 부실 시공 문제. TV수첩에서도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 뭐 그런 문제들까지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는 뭐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중근 회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려서 이게 워낙 그 가석방 이슈가 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들을 하지만 워낙 큰 이슈가 있으면 다른 것들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분은 되게 조용히 아싸 이러면서 조용히 그냥 나오셨는데 아니 이분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저는 이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부에도 기자들이 뭐 많은 언론에서 요구했는데 제대로 답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분도 뭐 똑같이 뭐 60% 이상은 하신 수용 생활을 했으면은 뭐 이렇게 대상자이기는 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임대주택 부실 시공은 정말 진짜 제일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피해자들도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 일단 민사 소송으로 제기한 그 건수만 200건입니다. 그 부영 임대주택의 문제는 부실 시공의 문제도 있지만요. 제일 큰 게 매년 임대료를 5%씩 올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보통 우리 집값이 그렇게 5%씩 오르진 않거든요. 그 임대료가. 그렇죠. 또 서민들이 거기 가서 사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48만 원 정도였던 이 월 임대료가 5%씩 매번 오르니까 한 10년 지났더니 100만 원이 넘어가요. 복리 계산이 되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임대주택인지 아니면 고급 월세인지 그게 이제 이분들한테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임대료 수익이 들어왔고 이걸로 우리 광화문에 모 회사의 본사도 그냥 확 사버리시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큰 손으로 이제 등장하셨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있었죠. 이건 무슨 그 여의도에 있는 콩국수 집도 아니고 매년 여름마다 500원씩 올렸잖아요 거기. 이거 무슨 임대주택 임대료를 여기는 줄을 하도 쓰니까 그렇지. 가격을 올려서 좀 손님을 못 오게 하려고 했던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거기 생각이 났네요. 매년 여름마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여름마다 500원씩 올렸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그래도 갑니다 저. 맛있죠? 그렇죠.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뭐 당장 오늘 이야기는 해결책을 저희가 무슨 찾아보자는 건 솔직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S6 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도 요새는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한 번은 다시 한번 되짚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느 부분은 그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뭐 대한민국 경제에 뭐 기여했다, 뭐 이바지했다, 뭐 부인하진 않겠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건 법의 가장 1번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제대로 지켜줘야 하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또 있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주 쉬어요. 네. 추석 연휴 한 주 쉬고 네. 그 다음 주에 새로운 MC와 그렇죠. 함께 네. 예, 저희 이름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제? 김모 MC라고 해서 네네네. 아직까지는 티저로 가시죠. 네. 저희가 저도 오늘 그 처음으로 이제 스팟 같이 이제 예고 나갈 거 그 새로운 선배와 함께 찍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실지도 많이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조금 댄디한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댄디하죠, 댄디하고 네. 토스트 모던하다고.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성장경 MC나 뭐 이런 분들은 포스트 모던은 좋은 얘기 맞아요? 뭐 저 아무거나 얘기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새롭게 오실 MC도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추석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징 갑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네. 저희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준아, 녹화를 할 때 이렇게 함께 했어 봐. MC 안 된 사람 처음이야. 야, 녹화를 할 때 이렇게 좀 해보지. 오늘 진짜 힘들었어.